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고민상담 13회차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저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의 최초이자 최고의 친구죠. 또 저와 제 친구는 사이도 좋고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성격이 약간 문제인 것 같지만요, 뭔가 난 되지만 넌 안 된다 라고 말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게다가 그 친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내뱉는 타입이고, 저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소심한 성격이라 그런지 제 친구의 말에 그리 쉽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학원에서 2명의 친구와 5시에 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5시가 되기 전 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같이 놀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친구 2명과 함께 놀기로 약속을 잡았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논다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누구랑 노는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냥 가명으로 현민이랑 현지랑 놀기로 했어. 그냥 너도 같이 놀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싫대요. 이유를 물어보더니 현지는 조금 따지는 게 습관이 돼서이고 현민이는 남자라서 싫대요. 그런데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현지는 조금 따지는 게 습관이 돼서 싫은 건 뭐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는데 현민이는 남자라서? 그건 명백한 남녀 차별입니다. 뭐 그 친구가 가끔 차별을 하는 이유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현민이는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여서 그런지 그 친구에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뭐 그래도 그렇게 뭐라 하진 않았지만 더 화가 났던 건 그 친구도 저랑 비슷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처럼 제가 그 친구랑 놀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른 친구랑 놀아야 한다고 안 된다고 해서 못 논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 크게 싸우고 말았죠. 저도 친구도 목소리를 높이고 화도 냈고 하고 싶은 말도 다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네,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지었다는 거죠. 다음날 바로 사과를 했지만 그렇다고 저는 그 친구를 바로 용서하진 못했어요. 사과를 누가 했다는 거야? 친구가 했다는 거야? 글쓴이가 했다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큰 싸움이 일어날지 걱정되고 이 복잡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친구랑은 싸울 수도 있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충돌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좀 틀어져도 그걸 이제 다시 서로 맞춰가는 게 이제 중마고 10년지기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가 지금 사과를 했다는 건지 글쓴이가 사과를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용서를 안 했다, 내가 먼저 사과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먼저 사과했다면 걔도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잘못을 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일 테니 좀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글쓴이가 사과를 한 거라면은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얘기를 꺼내면 되겠죠. 뭐 이러이러한 점이 나 근데 계속 상처가 되는 것 같다. 일단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다고 해서 그거 겁먹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은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였다면 말이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까지 계속 그 친구와 지낸 시간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야. 돌이켜봤을 때 그 친구와 있던 시간이 즐거운 때가 더 많았나 아니면 짜증났던 때가 더 많은가. 그런데 뭐 한두 가지만 빼면은 얘는 정말 좋은 친구고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 걔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서로서로 맞춰가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걔를 고치려고 하면은 더 반발심이 들어서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서운한 점을 얘기하고 그 점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서로 맞춰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민이가 남자라서 싫대요. 근데 그게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치, 종교를 예로 들면 좀 더 좋겠다.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뭐 별로 나쁘게 생각은 안 해. 걔네들이 종교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는 기독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이런 뉘앙스죠. 남자여서 싫대. 남자여서 좀 거북한가 보지. 그건 남녀 차별이 아니죠. 이제 그 친구가 남자야. 남자인데 남자가 있는 자리에는 가기를 좀 꺼려해.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막 이렇게 길을 펴고 막 좀 더 얘기가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여자면은 동성끼리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절대 남녀차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막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다가 차별이네, 불평등, 성차별 발언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내가 이런 사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지금 이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났었다면 잘 생각해보고 아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화가 좀 수그러들고 친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림 그리는 것과 웹툰을 좋아하는 중1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종종 접해온지라 만화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만화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런 데 보면 저보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제가 지금 꿈꾸는 만화가라는 꿈이 어릴 때 지나가는 허황된 꿈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만화가라는 직업이 경쟁률이 꽤 높은 편인데 제가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계속 꿈꿔도 괜찮은 걸까요? 뭐 해보지도 않고 꿈 꿔도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봐. 다른 사람들은 뭐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그냥 만화 그리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재미있어 하면 그게 그냥 성공한 만화가가 되는 거지. 뭐든 좋으니까 만화를 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 만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대중문화잖아. 혼자만 보고 낄낄대면은 그거는 만화가 아니지. 만화는 반드시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 건데 부끄러워도 피드백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피드백을 전부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작품성 방향은 완고히 지킨 채로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걸을 건 걸러 들을 수 있어야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들어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재밌냐 재미없냐 그 두 마디. 재미없다 해도 좌절하지 말고 좀 더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배출해내고 막 길 가다가도 아이디어가 번뜩하면 그거를 꼭 적어놔요. 만화는 그림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재밌냐 재미없냐로 모든 게 다 갈리니까 원펀맨 있잖아요. 원작 그림체가 그렇게 좋다고는 말 못하잖아요. 난 그조차도 못 그리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만화들에 비해서 좀 작화가 떨어지는 편이긴 하잖아. 근데 그게 왜 유명해? 재밌으니까. 엄청 재밌잖아요. 그림 실력이야 계속 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는 것이고 한 100편 정도 만들어보고 100편 전부 다 재미없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때 이제 만화가를 접을지 아니면 더 많은 작품을 그려볼지 그때 정하세요. 지금 결정하지 말고. 현재 진로 고민이 있어서요.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장르 소설이요. 장르 소설이 뭐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은 문학 소설만 소설로 인정해주고 계시네요. 제가 이 고집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아, 판타지나 무협, 라노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인터넷 소설 같은 약간 라이트한 그런 느낌의 소설을 말하는 거네. 기성세대 부모님들이 다 그렇죠. 약간 뭔가 경박해 보이고 너무 대중문화 따르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세대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고 계시는 것 뿐이지. 지금 세대를 보라고. 장르 소설로 잘 되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설들이 진화해서 게임도 나오고 애니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고 아주 무궁무진하죠. 설득을 하면 제일 좋은데 보통 이런 분들은 그냥 아예 귀를 닫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하더라도 보통 결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죠. 소설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 반응을 들고 와서 부모님한테 보여주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취미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직업인지는 글쓴이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글쓴이가 아 저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장르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그걸 자꾸 말리세요 하면 우린 당연히 꿈을 응원해주고 싶을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진짜 잘 안 돼. 그럼 우리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본인이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때문에 꿈이 막혀서는 안 되겠지만 봤을 때 내가 진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막 으쌰으쌰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했는데? 해봤어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네? 우리도 막 소설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계속 이러네?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결정은 무조건 본인의 몫입니다. 결과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본인의 몫이고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 계속 해봤다가 안 됐어. 그래놓고 우리 탓을 해. 니네가 계속 해보라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완전 인생 패배자 되는 거예요. 그냥 인생 남 탓이죠. 이 고민 상담에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 때문에 막혀선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장르 소설 나쁘지 않지. 도전해봐.
근데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잘 안 돼놓고 남 탓할 거면 차라리 남들이 제시하는 길을 걷는 거를 더 추천해요. 그쵸? 본인이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쪽 길로 가세요. 취미로도 얼마든지 소설은 쓸 수 있거든요. 저는 13살 여자입니다. 저한테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같이 게임을 하려고 돈 내고 하는 게임까지 다 같이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게임에서 만난 어떤 동갑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애가 계속 저한테 폰 번호를 물어보고 계속 같이 게임하자고 해서 너무 짜증이 나요. 저랑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방에 들어와서 막 방해하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욕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그 방에서 대놓고 제가 좋아하는 남자애한테 나 너 좋아하니까 나랑 사귀자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그 고백을 받아줬어요. 그래서 엄청 기뻤는데 기쁨도 잠시. 게임에서 만난 남자애가 제가 남친이 생긴 걸 알면서도 계속 들이대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차단해요. 차단 기능이 없어요? 무슨 게임인데? 어차피 게임이잖아. 모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냥 계속 질질 끌고 막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인터넷 세상에서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굳이 계속 받아주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고 하면 게임을 하지 마. 남자친구랑만 데이트해. 다른 게임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남자친구가 접속할 때만 같이 약속해가지고 접속을 잠깐만 하든가. 그 남자애한테는 대놓고 얘기를 해요. 나 진짜 너 싫다고. 그래, 아예 다른 계정을 파든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걔랑 계속 왜 엮이는지를 모르겠네. 블레이님 사연에 뽑히고 싶은데 안 뽑혀서 고민이에요. 고민 해결! 진짜 기가 막히게 걸리셨네요, 이 고민이. 대변 잘 누는 법 좀? 변비신가? 나 변비에 걸려본 적이 없어. 잘 먹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운동이 진짜 중요하지. 운동을 하면은 그 장 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리면서 소화에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치. 채소도 잘 먹어야 되고. 참고로 저는 응가를 엄청 잘 싸요. 아주 자랑스러운 거죠. 나이 30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 운동은 정말 활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건 거의 훈장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중1 여학생입니다. 제 고민이 만우절부터 사귄 남친이 있는데요. 문제점은 저랑 남친이 서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너무 부끄러워서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애써 용기 내서 데이트 신청도 해봤지만 학원 때문에 바쁘답니다. 전교 13등까지 하는 애라 학원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만우절에 남친이 나도 너 좋아 사귀자 라고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을까요? 저희가 나간 진도라고는 카톡으로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과 수련회 때 애들 몰래 백허그 한 것 뿐이지만 이렇게 나를 보내고 사귄지 230일이 다 돼가요. 아마 고민 상담할 땐 234일이 다 되어 있겠죠? 이제 설렘은 없고 지쳐가기만 합니다. 헤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계속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요? 만우절은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들리잖아. 고민이 참 될 것 같긴 해요. 그때 했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아무리 남자친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글쓴이 본인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건 헤어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대화를 나눠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게 훨씬 중요하지만 그걸 안 해본 건 아닐 거 아니야. 얘기 안 해봤어요? 얘기 안 해봤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나는 너랑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너는 항상 바쁜 것 같고, 진도를 더 나가고 싶은데 너랑 영화도 보고 싶고 공원 가서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기적으로 막 너의 스케줄을 내 쪽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30일, 사귄지 230일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런데도 걔가 심드렁하고 전혀 변화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죠. 근데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남자친구가 막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요즘 학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나봐, 막 이런 얘기를 해. 남자친구가 마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걸 충분히 보여줬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시간을 줄 수 있겠죠. 지금은 솔직히 연애하는 시간보다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연애를 하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남자친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 글쓴이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남자는 물론 연애도 좋지만 나는 공부가 더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지금 얘와 연애를 함에 있어서 힘들다, 헤어지는 고통보다 지금 버티고 있는 힘듦이 더 힘들다라고 여겨지면 헤어져야지. 그런데 난 아직도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얘도 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단순히 애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이 없어.
그냥 그뿐이야. 그러면은 좀 기다릴 수 있겠죠.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혼자 뭔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상황이 애매한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걸 물어봐 이러고 피하면 더 물어보세요. 대답을 안 해주면 떠나겠다고 얘기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게 정말 많습니다.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있어서 그것만 8년째 공부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업을 못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비난을 받으며 시작했는데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저보다 더 믿는 눈치고 저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점점 저의 존재감이 커지는 느낌? 심지어 저를 무시하며 욕했던 아버지가 가능성이 보인다며 자랑스럽다 하고 절친들은 너는 지혜롭고 용기가 있으니 부럽다는 등 최근 들어 주변 태도가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무섭습니다. 저를 짓누르는 것 같은 압박감과 반드시 목표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무게감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에 대한 호감적인 평가가 저를 녹슬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가던 길을 갈 수 있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으니 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알려주세요. 되게 글만 보면 되게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데 뭔 일인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무슨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하셨어요? 어차피 익명이니까 그런 것도 써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래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좋다, 요즘 좀 자만한 것 같다, 난 확실히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8년째 공부 중이라면서요. 공부치곤 좀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거든요. 무슨 직업인지 도대체를 모르겠는데 이 이상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지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게 낫지. 그리고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잖아. 지금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만을 하시면 안 되죠. 자만할 것도 없지. 정말 직업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함부로 조언을 해줄 순 없는데, 본인이 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말해주세요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고 싶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쓴이는 이룬 게 없잖아요. 그냥 과정만 계속 걷고 있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어쩌라고. 되고 나서 마음대로 자만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띠동갑 남친인데 괜찮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현실적인 것이나 주변 시선이 약간 걱정되긴 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어차피 익명이니까요. 평범하게 과고 다니며 비밀 연애 중인 한 여고생입니다. 제 남친과 글 쓰는 시점에서 정확히 310일을 만나고 있고 장거리에 나이 차이가 좀 나도 여전히 연애 초반 같은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밀 연애고 띠동갑이라 사회적 시선도 있고 해서 딱히 상담받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남친이 안 받아줬는데 제가 제 남친이 첫사랑인지라 정말 열렬히 표현하고 기다렸다가 제가 성인 될 때까지 연락하다가 그때까지도 서로 마음이 있으면 그때라도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하다가 결국 남친이 제게 기다리려고 했지만 글쓴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저희 조금 일찍 만나면 안 될까요? 저도 이젠 글쓴이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며 본인 마음을 고백해줘서 사귀게 됐고, 가끔 일도 좀 있었지만 서로 존중하고 맞춰가다 보니 아직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설레는 감정이건만 벌써 300일도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애늙은이라 그런지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정말 서로의 이상형 그 자체라 그런지 정말 애틋한 사랑을 꽃피우고 있어요. 서론이 길어졌지만 사실 제가 여태 많은 고백을 받아왔는데 전부 거절하기도 했었고, 남친이 첫사랑이라 정말 연애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리 잘 통하고 정말 운명의 상대처럼 느껴져도 현실적으로 띠동갑의 나이 차이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결혼을 생각해도 신체적인 나이도 있으니까요. 남친이 지금 가진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어쨌든 조리학과를 나오기도 했었고 집안일에는 능통한데, 반면에 저는 집안일에 약하고 과고니 과학고등학교, 생각보다 미래가 열려있는 편이라 제가 돈을 벌고 오빠는 집안관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잘 맞고 이런 이상형에 너무 가까운 사람 다시는 찾기 힘들 것 같아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주변 시선들을 무시하고 싶어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런 건지 어느 정도 의식하게 돼서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상담을 핑계로 말해보게 되네요. 플레임님과 시청자분들은 저희의 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너무 심한 말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인가? 일단 저는 나이 차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시선은 감수를 해야죠. 시선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 이상형인 남자 포기할 거야? 안 그럴 거잖아요, 글쓴이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분의 행복이에요. 둘이 진짜 잘 지내고 잘 살잖아? 나이 차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진짜로. 왜 그렇게 안 좋게 보느냐, 그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이제 이거는 글쓴이분의 지금 좋아하는 연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늦은 나이대까지 연애를 못하거나 결혼을 못했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훨씬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연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이거는 완벽한 사실이에요. 사실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결과가 현실이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변 시선이 안 좋은 거라고 걱정이 된다는 거지. 지금 사랑의 감정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는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냥 한번 점검을 해보라고. 그 사랑한다는 감정을 잠깐만 여기 멀리에다 떨어뜨려 놓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사람으로서 관찰을 해봐요. 그랬는데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놓치면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좀 보인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10년을 같이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알 수가 없는데 지금 300일 만났다고 했죠? 그것도 장거리 연애로? 아직 뭐 거의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 사람이 연애를 함에 있어서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단점을 사랑으로 커버할 수 있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느냐, 단점이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이제 못 사귀는 거고, 사랑으로 커버가 안 된다. 근데 지금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고 연애로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단점이 아예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사랑에 눈이 뒤집혀서 뭐 앞뒤 안 보고 좋다고 하네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같이 살면은 자동적으로 드러나요. 결혼이란 게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단점이 바로 보이거든. 그냥 밖에서 하하호호 데이트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그냥 좋은 거 보여줄 수 있죠. 근데 같이 산다는 건 자신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것이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좀 주변의 시선이 좀 따갑더라도 충분히 둘이 잘 살면 주변의 시선도 분명히 다 좋게 다시 바뀔 것이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더 하자면, 진짜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 보셔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연애한 저 300일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난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가 힘든데, 저도 당연히 연애를 응원하죠. 잘 됐으면 좋겠죠. 좋은 사람 만났으면 당연히 잡아야지.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은 만큼 그만큼의 위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주자주 만나보시고 더 많이 얘기 나눠보고 그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회 고민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민이 빡세네요.